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31번에서 34번 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작품이죠. 유치원의 최전과 나이덕 선생님의 음지의 꽃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유치원의 최전부터 봅시다. 유치원의 최전을 보시면 우선 유치원의 최전의 주제 같은 경우는 최전이 채소밭이잖아. 그래서 최전 채소밭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존재하는데, 첫 번째 1년과 2년의 첫 행에 보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비슷한 두 연을 대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라고 해도 이 문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열이나 열거법이겠지. 이 열거법이 뭘 얘기를 하냐, 어떠한 핵심 대상이 있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 있는데, 이 핵심 대상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네 번째,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명령형을 반복해서 뭐 달라, 알라, 말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최전이라는 작품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간단히 보시면, 한여름 최전으로 가 보아라. 지금 벌써 뭐뭐 보아라 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이연에 가서도 뭐뭐 보아라, 뭐뭐 보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하는 걸 통해서 중간에도 보면 말라, 말라, 알라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지, 명령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한여름 채전으로 가보아라. 채전 방금도 얘기했죠. 채소밭이야. 채소밭으로 가봐라. 그럼 이게 작가의 화자의 의도가 있는 건데 왜 가보라고 했을까?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넌출은 넝쿨이야. 넝쿨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치, 체전에서 자라나는 채소를 나열, 열거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지극히 범소한 것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나왔네. 이 지극히 범소한 것들. 이 지극히 범소한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는 체전에 있는 채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왜 지극히 범소한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범소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이 받아서 아쉬움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황금의 햇빛 생명의 근원이겠죠. 왜 햇빛이 있어야 채소들이 자라겠지. 이 생명의 근원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의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이 연여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이 일심으로 자란다는 게 뭐에만 몰두했다는 얘기야? 생명을 기르는 일에만 몰두할 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뭐 말라 붙어 해가지고 뭐뭐 알라까지가 이 체전의 식물들을 통해 얻는 교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스스로 족할 줄 알라. 이게 지금 이 채소들, 채소밭에 있는 채소들을 통해 얻은 교훈이란 얘기지.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왔어?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가야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도치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 도치법의 사용입니다. 근데 이 도치법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지. 도치법을 통해 생명의 기쁨이 있고 우주의 이치와 일치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밑에 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지금 체전으로 가라 하면서 화자의 의도가 교훈 전달이 지금 있었지. 나비가 신방 오고 풍덩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비, 풍뎅이, 잠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소밭을 찾는 생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위에랑 구성이 똑같죠?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열거했냐? 위에서는 거기서 자라는 채소를 열거했다면 여기서는 체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나열 열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위에서 나왔죠?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재밌는 게 가장 핵심이 두 번이 나온 거야.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두 번 나오면서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속성이 몇 개가 돼야 돼? 그치,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서는 자족의 아름다움이었다면 뭐야? 스스로 족할 줄 알라.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보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보시면 조금 정리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체전
채소밭을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채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채소는 1년과 2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보이는데, 1년에서는 자족의 아름다움을 지극히 범속한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면, 2년에서는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작품은 채전이라는 채소밭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평범한 것들, 채소들을 통해서 생명력, 자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분석할 수 있으면, 이 작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채전, 익숙한 작품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작품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작품 나이덕의 음지의 꽃입니다. 얘도 정리를 간단히 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나이덕의 음지의 꽃인데, 우선 음지의 꽃이 뭘 상징하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 이 음지의 꽃은 버섯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버섯이 썩어가는 나무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피어나는 성질이 있는 게 버섯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에 포착해서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음지의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지라는 게 양지 음지할 때 그때 음지지, 거기서 꽃이 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버섯 키우는 나무들 보면 요런 상황에서 버섯이 피어나잖아.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제목에 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는 버섯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뭐 되는 거야? 그치, 교차되는 순간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외된 존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은 우리가 알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이 작품의 주제와 특징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작품의 특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특정 상황을 통해서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 현재형 어미의 사용이야. 아까는 최저는 뭐였어? 그렇지, 명령형이었죠. 얘는 현재형을 통해서 현장감, 사실감을 높여주고 있고, 세 번째, 참나무의 삶의 의미를 투영해서 표현했다는 얘기지. 왜? 이 썩어가는 나무, 여기서 버섯을 피우는 게 참나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을 형성하고 있지. 왜 역설인지 이해되시죠?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버섯이 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되는 거고, 마지막 서서히 썩어 가지만 하고 후드득 피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함께 제시했잖아. 썩어가는 것과 피어나는 것, 죽음과 생명이겠지. 그래서 이게 뭘 보여줘? 죽음과 생명의 교차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 특징은 알고 보셔야 되는 게 음지의꽃입니다. 그래서 음지의꽃의 특징과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썼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한번 작품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지금 보시면 이것만 봐도 참나무떼를 우리라고 표현했잖아. 의인법이야. 그래서 이 참나무떼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어? 썩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유는 벌목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이야. 왜냐면 니네 버섯을 키우는 거 뭐 TV에서 본 적 있어?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려서 만약에 이런 거지. 도저히 못 그리겠는데. 이런 통나무들이 원래는 나무가 굉장히 컸겠지. 근데 그 나무가 땅에 있으면 뿌리도 있고 이렇게 가지도 있고 막 했을 텐데 그걸 지금 잘라낸 거야.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두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나무를 기대 놓는단 말이야. 어디다가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보통 그 검은색 막 같은 걸 씌워 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습기도 많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버섯이 피어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뭐야? 음지야, 음지. 음지에서 꽃이 피었다, 버섯이. 요런 상황.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라는 건 벌목, 잘랐다는 얘기지. 잘라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라는 얘기야. 그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자르기에서 이 땅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야? 참나무들이 벌목당해서 썩어가는 땅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폐역의 골짜기란 얘기를 하지. 서로에게 기댄 채, 서로에게 기댔대. 뭐 하는 거야? 죽어가는 것들끼리 의지하고 있는 거야. 겨울을 난다. 겨울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요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이 바람의 의미가 내신에선 장난치기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걸 상징하잖아. 여긴 아니야. 여기서는 오히려 이 바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관습적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권에서 습관처럼 굳어가지고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마귀. 그러면 원래 까마귀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 있어.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 까마귀라고 하면 부정으로 쓰잖아. 그런 게 관습적 상징이야. 그래서 바람도 실현 고난이랑 관습적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생명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내기가 바람하면 맨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부정으로 접근하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시험 내기가 괜찮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에 벌목한 나무를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지만 이런 주변, 이런 데가 바람이 많이 잘 통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버섯이 필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람은 생명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이 홀씨들이 희망의 씨앗이야. 왜냐면 이 홀씨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버섯이 피는 그 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TV나 이런 거 그 나무 키우시는 버섯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벌목을 한 다음에 참나무를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게,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놔. 그래 놓고 이 중간중간을 어떻게 뚫어 구멍을 내. 작은.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뭘 채워? 포자를 배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버섯이 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 이해되시죠? 우리 몸에 뚫렸다 상처받아. 저걸 뚫은 거야. 그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야. 시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지금 문제, 우리 작품의 제목이죠. 음지의 꽃인데 음지의 꽃을 뭐라고 얘기했어? 그치, 황홀하다는 표현을 썼죠. 역설입니다. 역설적 표현이야. 왜? 이런 상처에서 꽃이, 버섯이 피어났지. 그만큼 뭐야?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지규도 쓰였네요. 후드득 피어나. 후드득. 음성 상징어도 사용해서 생동감도 지금 높여주고 있네. 서서히 썩어가지만 후드득 피어났대. 아까 요게 뭐였어? 죽음과 생명의 교차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버섯이 피어나는 그 상황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게 한다는 얘기지. 오, 버섯이요. 영탄이 사용됐네. 산비탈이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낙엽이나 바람은 지금 봐봐. 참나무를 위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덮을 길 없는, 위로할 길이 없단 얘기야?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 거야. 너의 도끼가 뭐야? 그치, 버섯의 끈질긴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희덕 선생님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 상황과 내용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작품 자체는 분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간단히 봅시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치, 둘 다 각각의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답은 너무 쉽게 1번이네. 2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제재를 바라보는 비판적 태도. 틀렸죠. 비관적 태도라는 건 보통 둘 다 나타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주어진 현실에 순응한다, 얘는 뭐는 가능해? 가는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안 돼. 3번 풍경을 관조는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러한 시선으로 중심체제의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이겠죠. 4번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 그런 거 없습니다. 틀렸고, 5번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이것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시적 기능. 기억을 반복하여 변주하여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 이거는 뭐뭐 보아라 라를 얘기하는 거지. 가능하고, 니은 지극히라는 거지.
니은은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능하고 3번 디귿에서 디귿은 과분하지 말라지 부정적인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가능하고 4번 리을에서 인물을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손님들 요런 것들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이 아니라 베푸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답은 4번이 틀렸고 A에서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D, E, F 보이시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가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지. 순환이라는 거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 겨울 지나면 봄. 이게 순환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2번 B에서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을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순차적이 뭐야? 그치. 그게 A가 이루어지고 나면 B, B가 이루어지고 나면 C 이런 게 순차적이겠지. 답은 2번.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 틀렸고 동시죠. 4번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나는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5번 E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동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생명현상을 재주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 근데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라고 나와야지. 그럼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거고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이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뭐야? 동일한 지향성, 뭐야? 생명력, 희망 요런 긍정적으로 끝난다는 점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이런 거랑 관련했을 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 가능하고 2번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서.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울타리는 울타리 밖에서 박용래 스님의 울타리 밖 이런 작품의 울타리랑 비교해서 내기도 괜찮겠지. 3번 요거는 말도 안 되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2023학년도 2022년도에 시행됐던 수능에 나왔던 두 작품 채정과 음지의 꽃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때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간단히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신을 준비한다면 내신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 이런 걸 이해해 주시는 게 다른 작품과 외부 지문이 엮이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작품 천천히 분석하면서 보신다면 내용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도 수능 문학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